제 이름은 박성민입니다. 올해 68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대를 처음 잡은 것은 28살 때였습니다. 동네 선배의 소개로 법인택시 회사에 들어갔지요. 처음에는 낮에만 운전하다가 점차 심야 시간대로 옮겨갔습니다. 밤에 운전하는 게 수입이 더 좋았거든요. 그렇게 10년을 모아 38살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때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 차를 가지게 된 첫 순간이었으니까요. 35년간 제 일상은 한결같았습니다. 새벽 4시 기상, 4시 30분 출근, 밤 8시 퇴근. 하루 16시간을 택시 안에서 보냈습니다. 잠은 보통 10시쯤 들어 4시간 정도 잤어요. 쉬는 날은 일요일 하루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특별한 날이면 나가서 일했지요. 설날, 추석 연휴는 오히려 바쁘게 일했습니다. 손님이 많고 수입이 좋은 날이니까요. 월 평균 수입은 2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중 13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150만 원은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제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심심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다양했어요. 첫 아이를 출산하고 기쁨에 찬 아버지, 면접에 떨어져 눈물 흘리는 청년, 말기 암시안부 선고를 받은 할머니, 유학 가는 날 공항으로 향하는 학생. 그분들의 이야기를 작은 수첩에 적었고 35년 동안 200권이 넘는 노트가 쌓였습니다. 66살에 드디어 택시 핸들을 놓았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를 8천만 원에 매각했고 국민연금도 월 112만 원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모은 저축금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 후 첫 여행으로 아내와 제주도 일주 여행을 갔습니다. 서울 택시기사로 35년을 살면서도 제주도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한라산을 배경으로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아직도 침대 옆에 두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택시 손님 노트를 정리해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택시 안에서 들은 인생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리고 아파트 근처 주말 농장 3평을 분양받아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택시 운전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로운 삶이었지요. 그런데 퇴직 1년 차가 되던 때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피로감이 찾아왔고 3개월 만에 8kg이나 체중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퇴 후 노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신경 쓸 일이 줄어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생기는 현상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밤중에 이유 없이 식은땀을 흘리고 미열이 계속되었습니다.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손주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예쁜 딸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축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지요. 그냥 과로인 줄 알았어요라고 의사에게 말했는데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중증도가 높아 즉시 입원해야 합니다. 백혈병이라니. 누군가의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병이 제게 찾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5년 생존율이 25%, 치료비는 예상 1억 원 이상이라고요. 차가운 병실에서 홀로 맞은 첫날 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책했습니다. 35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막 편히 쉬려는 시점에 이런 병이 찾아오다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나 백혈병이래. 당신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평생 택시 안에서 수많은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작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백혈병 진단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골수 이식을 위한 가족 검사였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자녀들 모두 골수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39살인 딸의 골수가 부분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딸은 간호사였기에 제 상태를 더 잘 이해했고 아빠,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라며 울먹였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는 딸이 치료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모든 의학 용어를 쉽게 풀어서 알려주었고 각 단계마다 제가 겪을 부작용과 대처법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아빠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 많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골수 이식 전 고강도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지옥 같은 경험은 없었습니다. 첫 주기 항암제 주입 후 극심한 구토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토했고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화장실까지 가는 짧은 거리도 간호사의 부축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가득했고 샤워할 때마다 손에 머리카락이 묻어났습니다. 결국 간호사가 제 머리를 모두 밀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손님들에게 늘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던 택시기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면역력 저하로 격리실에 갇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도 마스크를 쓰고 하루에 1시간만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모든 음식은 철저히 살균된 것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당뇨병까지 추가로 발견되어 혈당 관리라는 새로운 부담이 생겼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를 지탱해 준 것은 35년간 이어온 기록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대화를 기록하던 습관으로 병실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텍스트 노트였는데 어느 날 문득 감정을 글로 표현하기 어려워 낙서처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표현 못할 감정을 선으로 그렸어요. 처음에는 서툰 낙서에 불과했습니다. 병실 창문 밖 하늘, 주사기, 링거액, 간호사의 뒷모습 같은 것들을 그렸습니다. 하루는 담당 간호사가 제 그림을 보고 환자분 그림 재능 있으세요? 계속 그려보세요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매일 한 장씩 그림 일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진행될수록 경제적 부담도 커져갔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치료비 항목이 많았습니다. 이런 약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5년간 모은 저축 1억 8천만 원이 빠르게 줄어가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운영하던 반찬가게 영업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가게를 열어 추가 수입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간병인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워 아내가 직접 저를 간병했습니다. 당신까지 건강 잃으면 안 돼요라고 말렸지만 아내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라며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4월 15일 딸의 39번째 생일이었지만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딸은 병원 근무를 마치고 제 병실로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가 들려 있었고 제게 먹이려 했지만 구토 때문에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저는 딸의 손에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빠가 생일 선물을 못 줘서 미안해라고 말했더니 딸은 아빠가 건강해지는 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밤에는 종종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는 제가 택시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절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은 간호사가 제 비명에 놀라 뛰어왔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는 제게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었고 어머니처럼 저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친절함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항암 치료 3개월 후 드디어 골수 이식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딸의 골수 기증 수술 당일 가족 모두가 병원에 모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아내 모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딸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제 손을 꼭 잡으며 아빠 곧 만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딸의 손이 어린 시절 제 손을 잡던 때처럼 작게 느껴졌습니다. 이식 후 100일간의 중환자실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면역 거부 반응으로 전신에 발진이 생기고 고열이 지속되었습니다. 밤에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낮에는 오한으로 이불 3개를 덮어도 떨렸습니다. 의사들은 면역 억제제의 용량을 조절하며 제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식 후 50일째 되던 날 담당 의사가 활짝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수치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식한 골수가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계절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입원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봄이 찾아왔고 병원 앞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그 모습을 그림 일기에 담았습니다.
여름에는 장맛비가 창문을 두드렸고 가을에는 병원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으며 겨울에는 첫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택시 운전하며 35년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계절을 이제야 봅니다. 라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으로 병실 창턱에 작은 화분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해바라기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고 해바라기가 피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병동에서는 특별한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옆 침대에는 35살의 젊은 백혈병 환자 김준호 씨가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계사로 일하던 중 갑자기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33년이나 어린 그와 함께 서로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준호 씨는 컴퓨터를 잘 다뤄서 제가 그림 일기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저는 35년간의 인생 경험을 들려주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매일 아침 병실을 청소하던 이 씨 아주머니도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60살의 그분은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몸이 너무 아파 끙끙 앓고 있을 때 몰래 따뜻한 수건을 가져다 제 이마에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힘내세요라는 짧은 말과 함께요. 고통스러운 치료 후 항상 격려해주던 김미진 간호사도 기억에 남습니다. 28살의 젊은 간호사였지만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베테랑 같았습니다. 특히 밤 근무 때 제가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룰 때면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계획, 간호사가 된 이유, 꿈꾸는 미래에 대해 들으며 제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병동 환자들과 희망 모임이라는 작은 그룹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상태가 괜찮은 환자들이 휴게실에 모여 서로의 투병 일지를 공유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병과 싸우는 이야기,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회복 후의 계획 등을 나누었습니다. 그 모임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가까이서 경험했습니다. 함께 투병하던 준호 씨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고 어느 날 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현장을 지켜보며 생명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내 차례일 수도 있다는 공포와 마주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에게 남기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내에게는 35년 동안 고생시켰다는 사과와 함께 제가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부탁을, 아들에게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잊지 말라는 당부를, 딸에게는 골수 기증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을 적었습니다. 내가 만약 이 병으로 죽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택시 한번 운전하게 해주세요. 한강변을 따라 달리고 싶습니다. 이번 7개월 차 상태가 점차 호전되어 격리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아직 완치라고 말할 순 없지만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그린 그림일기는 200장이 넘었고 병실에서 태어난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였던 김태훈 교수는 제 그림일기를 보고 감동받아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했습니다. 택시기사 안병동에 가다라는 제목으로요. 글이 퍼지면서 암 환자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났고 작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 그림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그림은 전문가의 것도 아니고 글도 문학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아빠의 이야기가 다른 환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라고 격려해 주어 출간을 결정했습니다. 예상 밖으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인쇄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여러 병원과 환우회에서 희망 강연 요청이 온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부분 줌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강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다루는 법을 아들에게 배워가며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68살 택시기사가 컴퓨터로 강연한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라며 스스로 웃었습니다. 강연에서는 제 투병 과정과 그림으로 극복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했고 35년간 택시에서 들은 인생 이야기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했습니다. 강연료가 새로운 수입원이 되어 치료비 부담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적 현실과 타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치료비로 1억 1천만 원을 사용한 후 남은 저축은 7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112만 원과 책 인쇄, 강연료로 월 평균 7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유지 치료 비용이 부담이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치료 비용을 계산하고 아들의 도움으로 의료실비 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가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백혈병이 가져다 준 의외의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간호사 딸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딸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병원에서 함께 보낸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아빠의 환자가 되어 더 가까워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이라는 새로운 재능도 발견했습니다. 평생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던 택시기사가 갑자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병원 로비에서 전시회까지 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제 그림은 전문가의 것처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환자의 눈으로 본 병원 생활을 솔직하게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35년 택시 운전으로 놓쳤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회복했습니다. 아들과는 매주 토요일 병원 산책을 하며 대화했고 아내와는 병실에서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었습니다. 병이 없었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1억을 쓰고 얻은 깨달은 건강이 없으면 돈도 의미 없습니다. 35년간 벌어모은 돈의 대부분을 병원비로 썼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진짜 인생의 가치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퇴원 후에도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완치 판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서 배달을 돕고 주말에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은 지역 도서관에서 그림으로 치유하기 강좌도 진행합니다. 후배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저처럼 일만 하다 병을 키우지 마세요. 저는 매년 받아야 할 건강검진을 3년 넘게 미뤘습니다. 조금 일찍 발견했다면 치료 과정이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요. 국민연금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꼭 가입하세요. 젊을 때는 국민연금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112만 원이 매달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병원비로 저축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정말 중요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매일의 기록입니다. 일기든 그림이든 남기세요. 35년간의 손님 대화 기록과 병실에서의 그림일기가 지금 제 인생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경제적 가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1억을 써도 후회 없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진짜 인생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택시 운전석에서 수많은 인생을 목격했지만 정작 제 인생은 백혈병과의 투쟁 속에서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돈의 가치,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의미, 그리고 매일의 작은 행복을 감사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바라본 4계절의 변화처럼 인생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택시 운전대를 놓고 병실 침대에 누웠다가 이제는 그림 그리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절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의 하늘을 그립니다. 그리고 일기에 적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 행복합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운전석이 아닌 손님 자리에 앉았지요. 젊은 기사님께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릴 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오늘 건강검진 예약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이야기를 듣던 제가 이제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